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천지인 전문가입니다. 오늘 장보는 남자에서는요, 미래형 도시죠.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자, 스마트 시티가 도시의 미래가 될 거다. IBM이나 중국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스마트 시티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죠. ICT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도시의 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보통 칭합니다. 뭐 에너지라든지 또 교통, 환경, 상하수도, 행정, 의료, 교육까지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스마트 시티에 관련해서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가장 많이 적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운전하시면서 많이 느끼시는 거죠. 교통이 정체되거나 체증이 많은 곳은 정보를 통해서 우회 도로를 우리가 안내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의 기본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 세계 이 글로벌 이 시장조사 기구입니다. 마켓앤마켓에서 앞으로 이 스마트 시티 관련한 시장이 지금 현재는 2014년 기준으로 4,110억 달러인데 2019년 가면 1조 1,340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거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무려 1천조. 정말 뭐 엄청난 돈입니다. 1천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2020년까지 이 스마트 시티를 500개 정도 지금 건설하기 위해서 1조 위안 정도 투자할 계획이고요. 인도는 모디 총리가 직접적으로 2022년까지 인도의 스마트 시티를 100개를 건설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발빠른 일본 기업들은 이미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 아직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온실가스 배출 문제 같은 환경 쪽에 포커스를 맞춰놓고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 가로등을 LED 조명 등으로 교체를 하고 또 동작 인식 기능을 우리가 통해서 그 필요할 때만 가로등이 켜질 수 있는 그런 그 스마트 라이트닝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습니다. 2012년에 이것을 가동하면서 연간 이 에너지 절감을 지금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아주 효율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그런 스마트 시티 관련한 서비스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쪽 사업 같은 경우는 역시 전력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 환경과 에너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야가 될 거고요. 자, 스마트 워터라 그래서 이 수자원의 효율적 통제와 관리를 통해서 역시 환경과 이 자원 절약을 또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곳입니다. 스마트 트랜스포트. 우리 쪽은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버스 시간이라든지 또는 차량 정체 구간, 그다음에 우회도로 안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간도 절약하고 에너지 절약도 하고 또 효율성에 대한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 파킹 기능 우리가 많이 또 접해 보셨을 겁니다. 뭐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시게 되면 주차가 몇 층에는 몇 대가 남아있다. 이런 거 전광판으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또 조금 더 디테일한 쪽을 가면 주차 공간으로 진입을 했을 때 그 각 주차할 수 있는 그 주차대에 바로 여기가 비어 있다 아니면 주차가 되어 있다는 것도 표시가 되어 있어서 뭐 운전자들에게는 주차를 할 때 빠른 시간에 안내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시티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뭐 행정이라든지 교육 이런 분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각 그 범위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스마트 정부, 행정하고 교육 쪽이 전체 스마트 시티 구조에서 한 20.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쪽이 한 1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 자체는 이 스마트 행정하고 교육 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연평균 성장력을 보면 성장률 쪽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쪽이 가장 큰 폭의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한 19.6%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스마트 교통 쪽에는 약 14.8% 정도 연평균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조금 살펴보죠. 상하수도 쪽은 이제 카타르 도하하고 브라질의 상파울루, 또 중국의 베이징에서 이 상하수도 시스템에다가 누수 탐지 센서를 부착해서 이 누수 예방을 약 50%까지 지금 수준을 높여놓고 있고요. 또 고속도로 쪽은 영국의 N42 고속도로에서 이 카메라하고 센서를 활용한 지능형 스마트 하이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쪽에 그 서비스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소요 시간도 25%, 또 교통사고도 50%, 에너지도 10% 이상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면서 놀라운 지금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신시내티에서 그 가정용 쓰레기통에 이제 무선 RFID 그 태그를 부착해서 이 배출량을 지금 조절을 했더니 이 쓰레기 배출도 적어지고 또 전체적으로 재활용이 잘 되면서 재활용 쪽의 쓰레기가 49% 증가하는 등 기본적으로 환경에 많은 좀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역시 스마트 라이트닝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 그 가로등 쪽의 전력 소비를 약 3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아쉬운 부분들이 국내는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을 가장 전 세계에서 먼저 도입하고 준비를 잘 해왔었습니다. 국내 그런 상황들을 조금 보시게 되면요. 지금은 이제 인천의 경제 자유구역이 가장 좀 빠른 속도로 좀 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송도에서 이 스마트 시티가 구축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금 1차적으로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차, 3차가 좀 남아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뭐 서울을 비롯해서 뭐 주요 광역시하고 뭐 경기, 충청, 또 부산 경상 지역, 또 강원도, 뭐 전라도 전부 다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그 진행 속도가 너무 정체되어 있고 또 너무 한 부분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 쪽하고 또 방범 시스템 이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좀 아우르는 부분은 좀 부족한데요. 그 원인을 지금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부처가 또 제각각이고 법률마다 제각각이다 보니까 비효율적이었다라는 거,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적었다는 점하고요. 또 인도 같은 경우는 모디 총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이 성장 동력을 끌고 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각 부처마다 협력 관계가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역시 시너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대형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그러면 계열사들끼리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면 대기업의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가 반드시 있을 거고 그래서 협업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끔 조율을 할 겁니다. 근데 국내 지금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주를 그룹핑 좀 해보면요. 경봉 같은 경우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비트로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능형 검침 인프라 공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교통 시스템이고 한쪽은 스마트 그리드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봉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 박스에 한 2년 이상 지금 갇혀 있는데 역시 그 정부의 정책 발표는 나옵니다만 아쉽게도 그 사업의 진척 속도가 너무 늦다 보니까 수주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관계에 있고요. 어제 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적자로 전환되는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는데 실적에 반영이 못 되는 부분들은 그만큼 그 사업의 진척 속도가 늦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 속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수주 관련 여부들을 꼭 관심 있게 보시고요. 비트로시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 박스권에 지금 수년째 갇혀 있는데요. 저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작용이 돼야 될 겁니다. 역시 정부의 수주 관련된 소식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신 두 종목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한 차례 크게 시세를 내고 고점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근데 이렇게 그 추세 상승하고 고점을 만들 수 있던 배경은 국내 사업
그 진척 속도가 너무 늦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해외에 과감하게 진출했었고 독보적 기술력을 가지고 또 그런 수주 효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하고 유럽 지역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지금 거두고 있는데 천지인 개인적으로도 뭐 이 종목을 뭐 매매한다 안 한다 보다도 올 1월 달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출이 무려 18.5%나 감소됐습니다. 굉장히 수출 산업이 어려운 환경인데 중소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해외에 도전해서 그런 수출 성과를 냈다는 부분에서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박수 쳐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동사가 좀 더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투자자들에게도 좀 좋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대기업 쪽에서는 주로 우리 그 스마트시티 관련해서는 통신사들이 주로 컨소시엄을 형성을 합니다. KT라든지 SK텔레콤 같은 곳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아이뱅 같은 그런 플랫폼 사업이나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삼성 SDS하고 SK CNC 또 LG CNS가 이쪽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캐파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좀 있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이 속도를 낼 수 있는지 이 부분 꼭 보시고 컨트롤 타워 여부 꼭 좀 참고를 좀 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 시티에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천진이었습니다.